이번 순서는 미재현 민경태 운영위원님의 대치 미도 아파트 재건축 현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태 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재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업체가 주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발표에서는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넣었는데, 재건축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업체가 개입을 하고 업체가 그 돈을 나중에 조합이 결성된 다음에 스리슬쩍 조합원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대가를 챙겨가는 그런 관행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발표에서는 의왕시에서 있었던 이제 그와 관련된 판례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준비 자료에 이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제 선거가 어떻게 이제 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꼭지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그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을 할 때 서울시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미도 아파트에 있는 땅을 공공시설로 좀 만들어 달라, 내놔라 라는 이제 기부 체납 결과물인 이제 그 공공시설인데요. 그 공공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자분께서 이 불의 때문에 이 자리에 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홍색 띠를 매시고 서 계신 걸 보셨을 텐데, 그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불의가 사실은 시작이고, 그 불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공공시설 관련해가지고 미재준이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미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제 미도 아파트 주민이고 98년부터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잘 다니고 있다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라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6일에 미재준에서 이 미재준 위원장 선거를 아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각 우편함에다가 뭐 통합 뭐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마치 이 선거가 그 미도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선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저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티가 나는 이제 이런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놨었죠. 돈이 딱 봐도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10월 16일에 선거 참여 방법을 문의하는 주민 질문에 대해 대응도 안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한테 미재준 가입을 요구를 하면서 선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기에 해당 투표가 우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재준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거에 참여를 하려면은 미재준 회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재준 구성원 60명이 투표를 참여해서 여기 사진에 계신 한효진 씨가 45표의 찬성표를 받으시고 위원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중에 45명이면은 우리 전체 미도 주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효진 씨는 우리 재건축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미재준의 새로운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까 포스터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잖아요. 웬만한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처럼. 과연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한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재준 측에서 장차 조합 임원이 되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앞서 회장님께서 이게 업체가 주도하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건화가 돼가지고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이 임의단체의 선거를 주민 전체의 선거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잘 아시고 우리 주민들의
그 돈이 불필요한 곳에 나가지 않도록 그 유의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공시설 관련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 9월 13일 그 9월 달에 강남구청이 미제준 의견을 반영한 미제준 의견이 어떤 거인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제준 의견을 반영한 공공시설 목록을 서울시청에 제출했어요. 9월 24일에 서울시하고 강남구 재건축 관련 부서 간에 이제 회의를 했고 10월 11일에 강남구청이 미제준에게 서울시청의 보완 요청 사항을 공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의 보완 요청 사항은 아래 박스와 같은데 읽어보면은 재건축 관계부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제안 및 재공람 절차를 진행할 것. 주민 제안하고 재공람이 뭔지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강남구 그래서 관계부서 그 반영하라고 하는 관계부서 회의 결과는 뭐냐면은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4,000제곱미터로 하고 그 공공시설에 노인 요양시설, 키즈카페, 빗물 저류조를 넣어라 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이러한 공공시설에 반영되지 않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도아파트 신속통합계획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강남구청은 미제준에다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할 것이라고 공문에 넣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왜 미도아파트 강남구청이 미제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원 60만밖에 안 되는 그런 단체인데 왜 그 단체한테 조치계획서를 내라고 했는지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려면은 정비구역 지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비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뭐 용적률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비구역 지정이 재건축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비구역 지정의 프로세스는 보통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러이러한 정비계획으로 어디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이 지정이 돼야지 정비계획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지정권자에게 이러이러한 정비계획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안권자가 강남구하고 서울시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강남구에서 주관했던 그 설명회 같은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게 강남구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면서 공람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예, 그게 그 설명회 정체고요. 그런데 강남구청이 그냥 처음부터 입안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토지 등 소유자, 이 미드아파트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의 60% 동의를 받고 입안권자 강남구청에게 이러이러한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제준이 2017년도에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제안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 60%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남구청이 서울시의 정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서 미제준한테 조치계획서를 요구하고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 미드아파트 재건축에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은 이렇게 강남구청이 아까 입안자라고 했잖아요. 입안권자라고. 자기들이 입안을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미제준한테 뭔가 조치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자기들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하는지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대답도 안 해줄 것 같고 뭐 굳이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싸우자는 것 같고 해가지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강남구청에서는 미제준이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수정된 정비계획 제안으로 보고 아까 여기 처음에 정비계획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제준의 정비계획 제안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형태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의견으로 강남구청이 김기환 씨를 신통기획 동의서 제출자로 모아서 이제 공문소통 창구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제안자는 미제준, 입안자는 강남구, 지정자는 서울시. 그래서 강남구는 제안자인 미제준하고만 공문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강남구청이 제안자인 미제준에게 새로운 정비구역 제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하는데 미제준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단계에서는 주민 동의가 없었죠. 예, 동의하신 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법적으로 조치계획서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정비구역 제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제한을 할 때도 주민 60%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강남구랑 서울시가 이 조치계획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정비계획안을 짜는데 이게 여러분들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6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의 단체에서 이걸 넣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든 게 그러면은 이 조치계획서 제출할 때도 소지등 소유자 60%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뭐 재건축은 빨리 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일일이 동의를 받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 또 뭐 이거는 빨리 재건축만 되면은 그냥 뭐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요구가 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래서 그 요구를 반영해서 그 조치계획서라는 형태로 정비계획을 제안을 할 때는 적어도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제주는 이 정비계획 제안을 하기 전에 주민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뭐 그 공공시설이 뭐 노인복지시설이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가느냐 뭐 어린이집이 들어가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강남구청 넘겨버린 겁니다.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제안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서울시가 강남구가 입안한 정비계획에 동의한 경우 정비구역을 강남구가 입안해서 주민 공람 절차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그때서야 주민한테 공유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실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결과 정비계획 제안자인 미제준이 주민에게 정비계획 제안 입안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치미도 주민들은 정비계획 입안 과정을 알 수가 없고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궁금증만 계속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 미제협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미제준이 법적으로 주민에게 조치계획서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뭐 아까 이건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적어도 도의적으로 조치계획서 제안 과정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미제협이 생기고 강남구청에다가도 계속 이제 이거 이슈를 제기하니까 강남구청에서 2024년 10월 11일에 미제준한테 발송한 공문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주민들한테 공문 내용 설명해라라고 일부러 써놨어요. 공문에다가. 자, 이와 같이 정비계획 지정 전에 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지금 우리 미도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정비구역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법이 지금 이제 곧 법제화 되려고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되면은 추진위원회는 주민 전체의 투표로 그 임원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미제준과 같이 60명에 불과한 그런 단체보다는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제 이런 뭐 조치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이 되겠죠.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서울시는 작년 5월 8일부터 저류시설을 공공기여시설로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 한 1년 정도, 1년 넘게 지났죠. 근데 미제주는 주민들한테 저류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시에 반대만 했습니다. 무슨 대심도를 하겠다는 이렇게 반대만 했어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게 저희가 말하는 불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2024년 11월 2일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 미제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비구역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지정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시간이 날아갔고 2025년 5월에 정비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자,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강남구청이 이렇게 공문 형태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미제준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저희 미제협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공문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강남구청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직접 담당자들하고 이제 뭐 전화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최신 소식입니다. 2025년 5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공람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만 진행되고 특별히 공공기여시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2025년도 초반에 정비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제준이 1년의 이제 시간만 허비를 했고 결과적으로 7년간 이제 제한자인 미제준이 이제 강남구청과 소통을 하면서 결국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이제 강남구청에서 공문에다가 미제준한테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미제준에다가 보낸 공문에다가 빨간 데 보시면은 아울러 해당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부러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그래서 미제준도 할 수 없이 움직였죠. 이 움직인 내용이란 게 뭐냐면은 오늘 5시더라고요. 오늘 5시에 이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석 인원만 보십시오. 선착순 15명. 미도 아파트 주민이 몇천 명인데 15명한테만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미제준이 이렇게 미도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상황에 관해서 강남구와 소통 권한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강남구가 주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에도 선착순 15명에 대해서만 공공시설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와 같은 미제준 소통 부재 때문에 아까 분홍색 띠 매신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이제 미제업을 결성하시고 이 사람들한테 조합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아까 거듭 말씀드린 그 구리입니다. 자, 미제준의 소통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미제준이 이게 거의 유일한 소통 방법이 밴드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밴드에 댓글도 못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제준과 주민 간 유일한 소통 창구인 밴드에 관해서도 특정 주민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고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밴드 리더가 가입을 제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제준이 정비구역 지정이 미뤄진 1년간 이룬 성과를 설명해달라고 댓글을 다시니까 그냥 바로 강퇴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미제업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가 비록 공문을 통해서 미제준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미제업도 강남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5일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미제업 그 운영위원들께서 강남구청 방문해가지고 예상 일정을 확인하고 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이제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접 만나보니까 미제업이 주민 소통 창구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며 미제준이 주민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달았고요. 자, 그 공공시설 관련해서 저희 미제업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미제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는 물론 지정 전에도 지금처럼 주민들과 투명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소통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일단은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시설을 수용을 한다라는 게 미제업 운영위원들 간에 이제 일치된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위가 여기 추진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 주민들의 의사를 모은 이제 하나의 단체인데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로 형성돼서. 그래서 그때 추진위를 결성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예전에 박원순 시장 때 개포동 그 1단지였나요? 거기 옛날 아파트 하나 그냥 이렇게 보존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거 없앴잖아요. 그게 정비구역 변경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정비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빗물저류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공문에 나와 있는 거랑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빗물저류조가 우리 아파트 단지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4,000제곱미터 건물 부지 지하에 빗물저류조가 이 시설들과 같이 들어간다라는 점은 약간 이제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베일리아 같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빗물저류조가 존재해서 이게 저희 미도한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